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는 11포인트 하락한 2563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많이 빠졌죠. 23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885포인트 마이너스 2.58%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개인들이 이 코스닥은 많이 들어왔어요. 5,400억 정도. 근데 외국인 기관은 양매도 강하게 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그 개인들은 그 거래소는 매도가 들어왔고요. 매도 물량을 외국인 기관들이 기관하고 개인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잡았다.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좀 어려운 자리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공간이 있죠. 이게 갭이라 그래요. 이쪽 라인에 갭이 있습니다. 요 갭이 쉬운 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갭은 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갭이다라고 보여줘요. 요거를 메꾸기에는 어려워요.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단은 2600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쪽을 잡고 이 추라이 하는데 못 넘어간다 그럼 밀려요. 그거 보면 요 라인이 꺾인 자리거든, 5일선이. 그러면 11선 라인이에요. 여기에 또 밀려버리면 이 밑으로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래소는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측하면 되고요. 코스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신용 리스크가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은 10조가 넘어요. 이 신용 물량이 지금 5,400억 들어온 거 중에 이 신용 물량이 계속 늘죠. 오늘 또 늘었고 어제도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 8조에서 지금 10조까지 2조까지 늘었다고, 엄청난 물량으로 개인들이 신용 물량을 쓰고 있다, 신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용을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9조예요. 그러니까 엄청 센 거예요. 19조면 되게 센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건 신용 물량 많은 것들은 조심하자,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우리가 피하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용이 많은 종목들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신용 물량들 증가분들 많이 있죠. 4월 1일부터 신용 물량이 많은 것들 우리가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위 업종 이쪽이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융자 종목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융자, 그러니까 대출, 신용 대출이 많은 종목은 피하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인포뱅크 뭐 이런 것들 신용 물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많은 거는 변제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 만기가 도래됐을 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10%가 이상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매매할 때 좀 챙겨서 우리가 보자라고 코멘트 드리고, 10%죠. 여기 보면 우리넷이 1등이에요. 우리넷 같은 경우도 신용 물량이 엄청 많아요. 신용 물량이 13%예요. 그 다음에 성광, 제주반도체, MDS테크, 오픈베이스 이런 거는 신용 물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세아메카, 그 다음에 인포뱅크 이런 것들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에코앤드림 이것도 신용 물량이 10%가 넘어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나 이렇게 급락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이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은 패스하자, 이 코멘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올라가 있는 종목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바닥라인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저번에도 이게 좀 니오프린 관련주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도 섹터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방산주 얘기했죠. 오늘 방산주 움직였죠?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뭘 보냐, 화장품하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의류 관련주 있잖아요. 의류 관련주, FNF나 뭐 코데지 컴바인 뭐 이런 것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의류 관련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전선 관련주들, 배전선 잘 봐야 돼요. 대원전선, 광명전기, 최근에 얘기했는데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이쪽도 보고. 근데 게임주는 바닥에서 우리가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유메이드, 프랩톤, 뭐 퍼러비스, 그 다음에 넥슨, 뭐 이런 것들 아주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보고요. 또 이제 조선주 우리가 또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이 빠져도 우리한테 손해를 끼칠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볼 때 어떤 종목을 컨택하느냐
어떤 종목을 컨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소외됐던 업종,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 관련 종목,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크래프튼, 게임즈, 뭐 위메이드, 뭐 그 다음에 컴투스 뭐 이런 것도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CC, 뭐 에어부산, 뭐 티웨이 항공 이런 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전선 관련주 보라 그랬잖아. 대원전선, 뭐 광명전기, 뭐 이런 전선 관련주, 송배전 관련주 봐야 되고,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산, 뭐 현대중공업 이것도 다 괜찮고요. 제약바이오는 뭐 셀트리온, 삼성전을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도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많이 산 거를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개인들이 코탁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코탁 어떤 걸 많이 샀냐라고 딱 적는 거죠. 자, 오늘 많이 산 금액을 보면, 이렇게 딱 보면 개인들이 오늘, 코탁에 많이 샀어요. 어떤 걸 많이 샀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LNF는 금당 나왔는데,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앵컴, 첨보도 오늘 많이 빠졌죠? 예, 조금 매도가 있어요. 오늘 4%대, LNF는 8%대, 그죠? 앵컴, 얘도 6%대. 오늘 배터리 쪽, 소부장 쪽에서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우리 개인들이 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량을 떠넘기는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매매하기 힘들어요. 까나리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하지 말고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누가 사는 거? 요금은 개인들하고 외국인들 다 물량을 던지는 거잖아. NNF도 강하게 던졌는데 개인들이 굳이 거기서 살 이유가 없는 건데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것들 바닥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사는 종목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2600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정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종목을 압축하고 심플하게 하는 전략을 쓰면 돼요. 올라가 있는 종목은 2차전지는 당분간 부담이 있을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밑에서 움직이는 업종들을 잘 선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잘 추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당분간은 시장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갭자리를 메꾸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도 변곡점이에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위로 치면 많이 올라가는데 밀리면 밑으로 많이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도 관점 포인트로 각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